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댓글 컨텐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댓글이 많이 달려가지고, 소재에 삼을 것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 없는 분들이 많지? 댓글을 적는데, 왜 이렇게 생각 없이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예. 이 댓글은 어디서 켰냐면, 제가 옛날에 올린 영상이에요. 1년 전에 올린 영상인데, 와인마신 토끼는 요 끝나고 제가 해드릴게요. 요 빨리 끝납니다. 그 대한민국 여자들이 산업공상 마인드가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여기서 산업공상이 무엇인지 잘 모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산업공상이 뭐냐 하면, 이게 대한민국의 어떤 유교적인 안 좋은 문화인데, 자, 사가 뭐냐 하면 선비사. 자, 농은 농사할 때 농. 공은 공업할 때 공. 상은 상인. 장사할 때 상입니다. 그러니까 선비만 귀하고 농사 짓거나 공장에서 일하거나 장사하는 사람들은 천하다는 여기는 마인드가 사농공상이에요. 그러면 이걸 현대사회에서 접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는 뭐냐 하면 사무직에서 일하는 사람, 사무직이나 어떤 관료로 일하는 사람이 사가 되고, 자, 농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농사, 네. 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돌이, 상은 뭐냐 하면 자영업자. 네.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이제 화이트 칼로 일하는 직업만 중요하고 나머지 직업은 무시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여자분들이 이런 마인드 가지신 분들이 많냐? 왜 많냐 하면 여자분들 대부분이 이쪽에 다 몰려있단 말이에요. 몰빵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쪽에 일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여자분들 중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나름 가치 있고 먹고 살 수 있는데 자기네들이 이쪽에 몰려있다 보니까 이쪽의 삶을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산업공상 마인드가 가장 심한 데가 어디냐면 공무원하고 교사 요쪽이죠. 네. 공장에서 일한다 무시하고, 시골에 농사지으면 무시하고, 밖에 장사하면 무시하고, 무조건 공부해라. 공부가 최고다. 공부해서 대기업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굴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한번 만든 적이 있었어요. 최근 영상은 아니고 작년.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못했습니다. 여자분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남자분들은 이 얘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했어요. 사실 남자분들이 이게 오프에서 사실 얘기를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얘기를 못해요. 예. 여자들이 절대 좋아할 얘기가 아니거든. 근데 남자들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해요. 여자들이 이런 마인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눈이 높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이런 마인드를 평소에 탑재하고 있다 보니까. 자, 그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딸이 귀하니까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게 당연. 수요와 공급 원리. 아들 낳은 부모들 반성하시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딸이 귀합니까? 뭐 딸이 금입니까? 딸이 뭐 다이아몬드로 만들었어요? 딸이 귀합니까? 아니, 아들이든 딸이든 귀하지 않습니까? 응? 그럼 딸이 귀하면 아들은 천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아들, 딸은 귀합니다. 왜냐? 똑같은 생명체 아닙니까? 어떤 생명은 귀하고 어떤 생명은 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요즘 사회에서? 그렇지 않나, 여러분? 둘 다 귀합니다, 둘 다. 근데 한쪽만 귀하다고? 왜 그렇게 편협한 생각을 가지시나요? 그리고 딸이 귀하다고 여겨도 귀한 행동과 마인드를 가져야 귀하다는 말을 듣지. 산업공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가 귀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 뭐 딸이 귀하다고 여길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뭐 딸이 직장 다니면서 돈 아껴 쓰고 돈 잘 모으고 남자 고생 안 시키고 남자 입장 이해해주고, 그리고 어떻게든 조직사회에서 분투하고 사회적 인정받고, 그런 여자들은 귀한 거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귀한 거네. 예, 그렇게 따지면 귀한 거 맞아요. 그런 여자들이 잘 안 보이니까. 이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네. 우리가 살아보면 여자분들 중에 남자들이 뛰어드는 자리에 여자들이 들어가는 경우 있어. 들어가가지고 남자랑 똑같이 일하고 훈련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경우. 성장하면서 뭐 여자라고 해서 뭐 대우받거나 배려 같은 거 바라지 않고 묵묵히 자기 일하면서 이제 인정받고 하는 사람들. 근데 그분들이 귀한 게 맞아요. 왜냐, 그런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들 직장 다녀보신 분들, 일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그런 분이 적다는 거. 자기 몫을 다하는 분이 귀한 거 맞아요. 그럼 뭐냐? 다수의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뭐 특별한 배려나 도움 같은 거 바라는 분들 없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귀하다는 말은 맞아. 그렇게 열심히 사는 분들이 없다는 거. 나쁘게 말하면. 좀 나쁘게 말하면 그렇게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살고 자기 일과 열정이 열심히 분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잘 안 보이니까. 그렇게 자기를 열심히고 뭐 이제 경제적인 어떤 자금 관리도 잘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자기 일이 열심히고, 남자들이 일하는 거 무시 안 하고,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귀하니까 우리가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널려 있으니까. 자, 3번은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수요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거 뭐냐면, 연애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맞지. 연애 시장에서는 남자분들이 많이 수요하죠. 여자분들 어떻게 좀 같이 사귀어 보려고, 어떻게 좀 원나잇 좀 해보려고. 그건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반박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이 계란 한 판 넘어가신 분들이 많아요. 나이가 찬 분들이 많아. 20대 때 그랬다고 해서 30대까지 그렇게 넘어가지 않아요. 나이 먹어도 그 여자하고 어떤 그런 원나잇에 한장하신 분도 있긴 해요. 있는데 나이가 먹으면 좀 달라져요. 남자분들도. 젊었을 때 수요가 지금까지 넘어가지 않아요. 오히려 수요는 여자분이 더 많아요. 나이가 먹으면. 나이 먹으면 오히려 여자분들의 수요가 더 많습니다. 자,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 결정사.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이가 젊을 때, 뭐 10대나 20대 때는 그 남자들의 수요가 많아요. 남자들의 절대적인 수요가 많아. 한창 혈기왕성하고 성에 대해 눈뜨기 시작하고, 여자라고 하면 사족을 못 쓰고 인정해요. 그런데 나이가 차게 되면, 나이가 먹을 만큼 먹게 되면, 30살이 훌쩍 지나가 버리면, 뭔가 결혼을 목적으로 만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러면 남자 쪽에 수요가 많은 게 아니라 여자 쪽에 수요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결정사 가보세요. 결정사 가보면 어느 쪽에 수요가 많아요? 어느 쪽이?
여자분들 수요가 더 많잖아. 반면에 남들의 수요는 적어지고 있고.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10대, 20대 분들보다는 30대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예, 절대적으로 많아요. 그냥 이제 갓 서른 되신 분들보다 평균 나이가 한 34세 정도 되신 분이야. 예, 이제 나이가 먹을 만큼 먹은 나이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봤을 때는 이 말을 공감하기 힘들다는 거죠. 물론 어렸을 때는 당연히 남자가 여자한테 막 들이대고 막 대시하고 차이고 이런 경험을 다 하게끔 돼 있어요. 정말 잘생기고 뭐 키가 크고 외모가 뛰어나지 않는 사람이라면,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런 과정 다 거치거든요. 20대 때는 그 말이 맞을 수 있어. 그런데 3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말이 통용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아들 낳은 부모들 반성하시길. 자, 왜 반성해야 되죠? 아니 뭐 부모님들이 자식 낳을 때 뭐 아들 낳을지 딸 낳을지 정해놓고 낳습니까? 그러니까 놓다 보니까 아들 나오고 놓다 보니까 딸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정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 인간의 능력을 어떻게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왜 반성을 해야 되죠? 우리 뭐 나쁜 짓 저질렀어요? 아니 그 아들 낳은 부모님이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낳은 그 아드님들이 잘못한 거 있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반성을 해야 되죠? 왜 반성을 해야 되죠? 오히려 있잖아, 난 얘기하고 싶은 게, 나이 먹도록 나이 먹고 앞가리 못하고 산업공상 마인드를 가진 딸을 낳은 부모들이 반성을 깊이 해야 하지 않을까요? 반대로 그렇지 않나 여러분? 왜 남자들이 나이 먹고 결혼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까? 옛날 같았으면 남자들이 어떻게든 결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나이 먹고 어떻게 결혼해야지. 이런 마인드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은 좀 생각이 많이 달렸단 말이에요. 괜히 이상한 사람과 결혼할 바에는 그냥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마음먹게 된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자분들의 그런 마인드. 나이가 먹었음에도 뭔가 자기가 결혼을 할 때 너무 무지막지하게 남자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반면에 자기는 그 나이 먹도록 결혼이라는 기본적인 조건과 어떤 직업적인 안정성과 아니면 뭐 금전적인 부분을 만들어 놓지 않았음에도 남자한테 뭐 자동차, 집, 재산 다 요구하는 행태를 보고 진절머리가 나서 결혼에 대한 꿈을 접어버리신 분들이 많아요. 그럼 누구 잘못일까요, 이게? 안 그래요? 아들 낳은 부모님이 잘못한 걸까? 아니면 그런 딸을 낳은 부모님들이 잘못한 것일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누가 잘못한 것 같습니까? 이미 딸이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어요. 30살을 훌쩍 지나가 버렸어. 대학교는 졸업한 지 오래야. 그런데 분명히 일을 했는데 모아놓은 돈이 없어요. 모아놓은 돈이 없다 보니까 남자들이 선뜻 결혼하려고 안 해. 그리고 내 딸은 나이 먹어서 일하는 거 싫어해. 그래가지고 결혼하면 취직 마인드인데 그런 마인드를 남자들이 알고 결혼 안 하려고 해. 만나려고 하지도 않아. 그럼 누가 반성을 해야 될까요? 누가? 그런 여자들을 안 만나려고 하는, 결혼 안 하려고 하는 남자들을 반성을 시켜야 될까? 아니면 딸이 그 나이 먹도록 앞가리 못하고 경제적인 소임을 다하지 않고 눈만 높은 시야를 가진 그런 딸을 가진 부모님들이 반성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반성을 해야 될지 감이 잡히시죠? 제가 봤을 때는 좀 나이 먹고 앞가리 못하시는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 아들이든 딸이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물론 자식 교육이 부모님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래요. 결혼 시장에 왔을 때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좀 문제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결혼할 때 최소의 결혼하기 위해서 뭐 수입적인 부분이나 자금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여자분들 중에서 보면 전혀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결혼하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히 반칙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남자보다 여자가 수익이 적다 하더라도 돈을 버는 거잖아. 그리고 군대도 안 가기 때문에 2년 정도 사회생활을 더 일찍 시작할 수 있잖아요. 결혼이라는 것도 일종의 계약이 아닙니까? 계약. 계약이고 그리고 일종의 거래입니다. 결혼 시장에서는. 근데 거래를 했을 때 한쪽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오는데 반대쪽은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온다고 하면 과연 이게 성사될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딸을 가지신 부모님들이 자신의 딸을 보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결혼 시장에 좀 나이에 안 맞게 남자에게 뭔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바라는 그리고 남자의 직업을 차별하는 산업공상의 마인드를 가진 여자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과연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산업공상의 마인드를 과연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부모님한테 들었겠죠. 예. 전 여자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산업공상 마인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몰랐는데 아무래도 이제 주변 어른들한테 그런 걸 보고 듣고 자랐겠죠. 예. 산업공상 마인드가 강하신 분들은요, 분명히 부모님들한테 이런 교육을 들었을 겁니다. 그 남자 어디 뭐 공장에서 일하거나 밖에서 뭐 장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데리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 남자 만나면 안 된다. 그런 남자는 남자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가스라이팅 시키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그 따님한테 그 남자 중에 대학 안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 사람 새끼도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인간을 볼 필요가 없어.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지 않았을까요? 뭐 돈 많이 벌어도 시골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이 사람과 결혼하지 마. 이런 식으로 따님들한테 세뇌교육 시키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게 머릿속에 딱 굳어져가지고 아 그런 사람들은 무시해도 되는구나. 내가 별별이 없어도 그런 사람들은 내가 좀 알로 봐도 되는구나. 그런 마인드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럼 부모님들이 반성하셔야죠. 부모님들이 많이 반성하셔야죠. 앞으로 반성해야 될 부모님도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런 따님을 가지신 부모님들 엄청 반성해야 될 거예요. 네. 왜냐? 앞으로 남자들이 거기에 응해주지 않을 거거든요. 절대로 응해주지 않을 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래서 일단 말도 안 되는 이런 개소리 같은 댓글 달지 마시기 바라겠고 앞으로 많이 변할 겁니다. 이 결혼 문화도. 결혼 문화도 상당히 많이 변할 거예요. 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결혼이 힘들어지고 결혼이 성사될 가능성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각자 도생의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될 건데 과연 뭐 아드님도 그렇지만 딸을 가진 부모님 각자 도생의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을 때 과연 본인의 딸이 혼자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혼자서 충분히 먹고 살기 힘들면 그 딸 부모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나이 먹어도 다 큰 딸을 위해서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